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금융 공부를 위해 좀 더 이제 부자 채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동산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자기가 부동산에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동산이 불패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부동산이 왜 비싸졌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동산은요 통화량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나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을 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일단 저희 한국에 극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65%인데 우리나라 80%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바보도 멍청이고 상멍청이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고여있는 지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통화량을 M2라고 합니다. M2랑 주택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래프가. 이거는 KB 부동산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프가. 거기에 뭐 플러스 정책 막 우리 민주당에서 이상한 정책 같은 걸 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게 이제 불을 붙는 행위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랄까 물가가 오르면은 야채, 고기, 짜장면,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빵, 뭐 콜라, 라면 이런 물가가 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는 행위는 월세를 받는 건데 오늘 물가가 상승했으니 월세를 올릴까라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조차 안 하는데 나불거리는 뭐 이상한 유튜버들 보지 말라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는 투자도 안 하면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을 배우지만 경영을 하는데 경영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투자도 몰라. 하질 않아. 그냥 탁상모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은요. 제가 어제 콜라를 사러 갔어요. 왜냐면 콜라가 먹고 싶어 갑작스럽게. 근데 제가 아들이 원래 저랑 항상 쫄랑쫄랑 잘 따라하는데 어제는 그 저희 이제 뭐 이벤트를 했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이벤트를 했고 무슨 오리 게임이 있어요. 뜨뜨뜨뜨뜨.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갖고 놀더라고. 어제는 안 따라 나오는데 처음 봤더라고. 그만큼 그게 재밌었다는 건데 콜라를 사는데 콜라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콜라가 비쌉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이제 주식 가격을 올리려면 이 주식을 올리려면은 물가가 상승했어. 그럼 물가가 상승했으면은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듯이 물가가 상승했으면은 기업은 어떻게 해? 물가가 상승했으니 나는 우리 애국자라서 좀 싸게 팔아야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기업은 죽습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원재료가 상승하면요, 물가가 상승하면요, 그거를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샀어요. 코카콜라 캔에서 어제 캔콜라 보니까 1,900원, 1,800원이었나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비싼 거야. 캔이 그 정도 코카콜라 캔이 합니다. 좀 뚱뚱한 거지만 1,900원이야, 1,900원. 그러면은 코카콜라가 자기 손해 보고 팔겠냐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러면 어때? 매출도 늘고 매출이 상승하면은 자기 영업이익이 늘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쵸? 이게 뭐 전반적인 원리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내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그러면 구조조정 뭐 우리 직원들한테 야 나 월급 인상 못해 너네 동결 아니면은 조금 쬐끔 올려준 거나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 야 너 먼저 우리나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월급 5년치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잖아. 그쵸? 아니면은 자동차 보세요. 너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 심하니까 현대차가 거의 95% 98%가 자동화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자동화를 시키는 거야. 인간에 대신해서 얘네들이 일 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러려고 그러면 매출이 계속 늘립니다. 그걸 또 우리가 밥 먹고 어떻게 회사원들은 밥 먹고 일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책을 보고 운동하고 노력을 하듯이 이 회사원들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걸 R&D라고 해요. R&D. 그 R&D를 계속 합니다. 회사원들이 진짜 죽어라. 거의 막 24시간인데 뭐 3, 4시간 자고 막 일만 해. 야근하고 종일 밥 먹고. 왜냐면은 뭐를 쌓는 거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돈을 깔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해. 수익 창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치?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좀 우리 회사가 좀 안 좋아. 제가 불닭볶음면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쇠고기 라면하고 신라면을 먹는데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우리 라면을 국내에서 팔지 말고 세계로 돌릴까? 이렇게 세계의 무대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달러도 벌어오죠. 참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왜냐면은 아니 그 천막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자동화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일자리 되는 거. 부동산 딱 하면 월세 받는 게 끝이잖아요. 뭐 있어? 뭐 통화량이 올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환경 부담금 뭐 받아는 거나 뭐 청소비 받는 거나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라고. 주식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회사가 전부 다 주식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도 주식 회사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저도 이런 조그마한 하물며 여기 아래에서 여기 시장 남부시장 아래에서 이 시장 상인들도 바뀔 때 권리금이라는 걸 받아. 그게 주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저희 교육장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호기심에 폭발을 합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이 어떻게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돈돈돈 거리지 마. 가서 빨리 공부나 해. 숙제해. 뭐 아빠나 엄마는 뭐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수주를 먹죠.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잘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온전히 이런 교육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네 자식은 공부 시키냐? 저 자식 공부 안 시킵니다. 진짜 일도 안 해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그 이유가 엄마 아빠 아들 태어나서 하나야. 뭐야 학원 안 보내서. 자기 보니까 학교 끝나고 우리 아들 한 명만 나와요. 다 학원 가. 1학년이요. 1학년이 그런다니까. 1학년이 다 학원 가. 그러면 주변에서 학원 안 보내면 난리 부르스가 칩니다 막. 이 애기를 낳겠냐고. 학원 안 보내는데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리고 걱정되고 핸드폰 빨리 사주지. 핸드폰 빨리 사주면 뭐해? 애들 게임만 한다고. 거기서 잠깐 하고 엄마 끊어 이러면서 싸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과 주식하면은 무조건 주식이 낫다. 저도 너는 그러면 부동산 왜 샀냐?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지금 부동산 팔 거예요. 팔려고. 근데 이게 워렌 버핏 저서를 읽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 워렌 버핏이 자기가 3만 달러인가 그때 20대 때 후반에 샀는데 주주총회라는 그 주주서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 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런 복리를 알았더라면은 그때 당시 때 집을 사지 않고 그 돈 갖다가 했으면 지금의 3만 달러가 뭐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나 적혀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뭐 지금 저희 한국에서는 워낙 80%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집은 꼭 필요하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월세는 환갑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사면요 진짜 여러 가지 복잡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예전에 집이 우리가 꼭대기층에 사는데 아래층 두 개가 물이 샌 거야. 그거 다 집주인이 물어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거의 막 1억 정도 두 집 해주니까 1억 정도 넘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 탑 부자를 보세요. 세계 탑 부자 10위 보면요. 뭐 워렌 버켓, 마크 저커버그, 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 보잖아. 뭐 마크 저커버그 투자자 창업자잖아. 창업자가 뭐야?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주식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걔네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산을 주식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고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왜 주식이 떨어지지? 이런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비용 절감, R&D 막 24시간 직원들이 우리 대신에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그쵸?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누가 저한테 막 대학 보내달라고 찾아온 학부모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수련생 한 명이 제가 여기서 이 태권도 이렇게 하시면은 운동하시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낸 거야. 국영수 학원을. 근데 딱 왔더니 어 지가 국영수 학원 보낸 애보다 우리 제가 여기서 그냥 태권도 하는 애가 대학을 더 잘 간 거야. 그럼 와서 우리 애도 보내달라는 거야. 제가 그럼 여기 정식으로 재수하세요라고 하니까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렸거든. 그거 국영수 공부 필요 없다. 근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항상 그렇게 전 나쁜 사람이 돼요. 저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때 지금은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아유 뭐 여기 교육이 마음에 드는 애 가라 이런 식으로 나는 사명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가 금리를 내린다는 거에 진심인 게 어젠가 어저께인가 그 트럼프의 그 뭐랄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좀 영어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봤는데 뭐냐면은 이 녀석이 채권을 사들여 채권을 그것도 엄청 많이 우리나라 또 따지면 한 1,500억? 400억 정도를 채권을 삽니다. 지방 채권이 거의 70%인데 지방 채권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채권, 뭐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막 이런 경기도시, 막 이 경기도 막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뭐냐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내가 돈을 더 버는 구조거든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는 게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반대로 가면 안 돼. 우리 이런 조그만 사업도요. 정책과 반대로 가면 안 돼. 만약에 그 국가에서 자 이제부터 종이빨대 못 먹습니다. 그럼 카페도 어떻게 종이빨대 다 바꾸잖아. 저 같은 경우도 그 노랑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랑차로 다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과 반대로 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좀 알고 미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저는 이제 노랑차 바꿀 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학원들이나 다른 데들은 막 데모를 하고 하면서 돈을 보증을 받는데 한국 우리 관장님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셔. 그리고 그냥 자기는 키즈 카페인지 뭔지 뭐 교육대 그런 걸 잘 몰라. 그냥 오로지 막 회비 1,000원, 회비 10,000원 이게 더 이게 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교육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대 교육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별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별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 미국은 아이들이 주스도 판다니까 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막 애기들이 다 주스도 팔고 집안일도 다 한단 말이지. 왜냐면은 부모의 재산은 자기 거라고 안 해.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니까. 부모의 돈은 부모 돈이야. 애들은 애들이야. 남처럼 키워야 돼. 옆집 아이다 생각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돼. 막 감시하고 뭐 보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엄마 아빠가 다 이전에 컸는데 성인인데 막 25, 6살인데도 난 6시면 집에 들어가야 돼. 응? 이 뭐야 이건 미친 거야.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정신병자야. 오더니 6시에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번에 일탈을 한 번 하게 돼. 그러더니 친구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 아니야 친구가 나쁜 애 부모가 나쁜 놈이야. 부모가 제일 나쁜 놈이야. 자립심을 안 키워줬으니 모든 거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강인한 멘탈과 그게 배운 게 없잖아. 걔는 그냥 국영수만 했지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 돈에 대한 것도 몰랐지.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간다는 등 뭐 한다는 등 그것도 몰랐지. 저건 나쁜 거구나 저건 좋은 거구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게 웃긴 게 유나이티드 그리고 티모바일, 퀄컴, 홈디포, 메타, 모건 스탠리 이 채권을 샀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기업 채권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유나이티드랑 퀄컴이랑 메타를 보시면은 중요한 게 유나이티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거의 주가가 50% 60% 폭락한 이유가 트럼프가 계속 유나이티드 나쁘다고. 근데 잘 됐잖아. 자기가 샀잖아. 그치?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퀄컴은 중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게 중국이랑도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메타는 여러분들 메타가 진짜 최고야. 뭐 일론 머스크랑도 사이가 안 좋지만 트럼프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좋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사이가 안 좋죠. 메타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너 남은 인생은 깜빵에서 보낼 거야.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티격태격 싸웠단 말이지. 근데 완전 스탠스를 바꿨잖아.
뭐야 바이든이 시켰다. 바이든이 자기 뭐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포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바꿨다 그러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팔란티어랑 테슬라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이 아까 말했잖아. 주식은 왜 사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우리 대신 일을 해주고 있다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이 우리 세계 1장 트럼프 형님도 이런 거 주식을 이렇게 사시잖아. 채권을 사시잖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 베팅하는 거야. 그리고 금리가 내릴 거라 베팅을 하는 거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란티어가 좀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처럼 느긋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급할 필요가 없어. 주식이랑 뭐 테슬라 이런 거 주식들은 급할 필요가 없어. 비싸게 사면 돼. 비싸게 사도 돼. 근데 그게 비싼 거냐? 아니야. 응? 테슬라가 지금 40만 원대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500만 원 될 건데 지금 40만 원에 사든 50만 원에 사든 60만 원에 사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 그 어차피 그 통화량의 끝이야. 어차피 비싸게 사도 내가 그렇게 쭉 쌓였더니 내가 한 2억이 됐더라 테슬라에. 근데 이 테슬라에 복리 효과를 붙으니 이게 20억이 됐더라. 그렇지? 그러면 조금씩 털고 새로운 걸 사고 또 털고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다. 팔지 마라. 제일 좋은 기술은 제 아들한테 제일 좋은 기술, 투자에 제일 좋은 기술,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이게 다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 통화량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부동산이 좋대. 이래서 얘기를 드렸고 아무튼 지금 세계 1장이 주식에 대한 채권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티모바일은 뭐냐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SK텔레콤, LG U+, 이런 것들 뭐 망할 필요가 없겠죠. 뭐 홈디포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가구 그런 거. 모건 스탠리는 그러면 유대인이 많은 금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꼭 부자 돼서 여러분들 선한 부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면요, 내가 투자 힘들면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